안녕하세요. 안전한 영양교육 선생님입니다. 벌써 2024년도 임용 2차 심층 면접을 준비할 때가 왔네요. 오늘 영상 주제는 23학년도 임용 심층 면접 기출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24년도 어떠한 문제가 출제 예상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 번 문제를 맞춘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23학년도에 나왔던 문제 중에 2024년도에도 계속 중요할 것 같은 개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주도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전부터 자기주도성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2023년도에는 초등에서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에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또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자기주도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가 되었죠. 그 안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바로 개별화 교육입니다. 지금 에듀테크나 여러 가지 인공지능 교육이 각광받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수준과 학습 속도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 배경이 바로 이 에듀테크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환경적으로는 AI나 에듀테크, 여러 미래지향적인 교실이 도와줄 거라 생각을 한다면 학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주도성인 거죠. 그래서 자기주도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기주도성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별화 교육, 맞춤형 교육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기주도성에 대한 개념을 이번에 경기도에서 완전 콕 집어서 물어봤습니다. 경기도 문제에서는 OECD에 대한 예시, 제시문을 주면서 자기주도성에 대한, 학생주도성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 없겠죠. 여기에서 짧게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OECD에서 제시하는 이 학생주도성, 자기주도성은 대부분 리드비터라는 학자의 논문에 근거하여 제시가 되었는데요. 제 논문 주제가 자기주도성인 만큼 저도 많은 자기주도성 논문도 찾아보고 일본이나 해외 논문도 찾아봤어요.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당연히 리드비터 학자의 연구 기준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자기주도성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구성요소와 유형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학생주도성 및 자기주도성의 구성요소 4가지 중 첫 번째, 목적지향성, 두 번째, 반성적 태도, 세 번째, 노력 투자, 네 번째, 책임감입니다. 목적지향성은 주제에 대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위한 방향성을 점검하는 과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고요. 목표, 목적의식, 동기부여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성적 태도는 자신이 선택한 것, 태도, 자세, 행동에 대한 반성 및 성찰에 대해 평가하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반성적 태도에는 비판적 사고도 당연하지만 메타인지라는 관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생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옳은 방향인지, 이 학생 목표 또는 나의 목표와 같은 방향인지를 점검하는 것까지 포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이 일련의 자기주도성의 성장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노력 투자입니다. 위험 분석을 통해 선택이나 투자를 하고 자원과 노력을 할애하는 과정에 대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특히 실과, 자원, 시간 자원과 경제적 자원, 용돈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스스로 평가해보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또한 자기주도성과 관련된 내용이 깊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자해야 하고 그리고 그 자원에 투자한 결과가 어떠한지 점검하는 것. 여기에 또 반성적 태도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위험 분석, 의사결정, 자원, 투자, 노력을 하는 이 과정이 자기주도성의 일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감은 자신이 행동에 가져올 수 있는 그 영향력, 결과와 영향에 대해 인지하는 과정을 뜻하는데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자기주도성 중에 책임감에 해당합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 책임감이 부여되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찾긴 쉽지 않은데요. 일부 교과서나 텍스트를 보면은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은 우리 지구에는 어떠한 위험성, 어떠한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하면서 그 위험성과 책임감을 길러주는 문구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자기주도성의 책임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에 관련된 내용은 영향력, 자기인식, 통제, 실수, 신용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설명이 길었는데요. 그럼 이 구성 요소 4가지를 어떻게 심층 면접에 반영시킬 수 있냐? 뭐 학급 운영 방법 또는 교육관, 교육 철학 이러한 질문에 어디든지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신의 교육관을 담은 학급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개별형 맞춤형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학생 주도성입니다. OECD에서 강조하는 학생 주도성, 그 구성 요소 4가지는 목적 지향성, 반성적 태도, 노력 투자, 책임감입니다. 이 중에 저는 책임감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길러주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학급 운영 방식으로는 바로 학생들이 자신이 다른 친구와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도록 강조할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얼마나 위험성을 가지고 영향성을 가지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고를 절제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져 나갈지 예측하는 것 모두 포함해서 자기주도성에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적어보게 하거나 또는 자기구술법으로 설명해보게 하거나, 그리고 그 과정에 학생이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는지를 저는 지도를 하고 싶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는 책임감을 기르는 행동을 많이 연습하다 보면은 이것이 생활뿐만 아니라 학습까지 전가되어 학생이 내가 지금 이러한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면 이러한 학습 속도로 이러한 문제를 선택해서 풀면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과정, 메커니즘이 발달이 되어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신장시키고, 이는 미래의 학생의 개별형, 맞춤형 교육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저는 학생의 자기주도성, 그 구성 요소 중 책임감을 강조하는 학습과 생활 지도를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학급 운영 방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주도성의 구성 요소 4가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자기주도성의 유형이 4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짧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도덕적 주도성, 두 번째 창의적 주도성, 세 번째 경제적 주도성, 네 번째 시민적 주도성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도덕적 주도성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구별하며 행동하고자 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약속, 책임, 규범, 공동체, 윤리의식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킴으로써 도덕적 주도성이 신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아이들에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도덕적 주도성이라는 말로 잘 면접관들에게 표현하면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요? 두 번째, 창의적 주도성은 자신을 이해하며 산출물을 만들고 공동체를 통한 창의성을 발휘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창의, 상상, 산출물, 협력적 창조입니다. 무언가 산출물을 낼 때 협력하여 만들어내는 것을 강조하며, 그리고 그것이 또 아이들의 주도성, 창의적 주도성에 관련이 있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경제적 주도성은 여기가 진로교육과 관련이 좀 깊어요. 기계가 갖지 못하는 인간만의 자질을 신장시키고 직업에 관한 능력을 육성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건데요. 중등 임용 준비하시는 분 중에 특히 기술 쪽 과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경제적 주도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면 되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합리적인 소비 과정에 대해 평가하는 거, 이거 아까 노력 투자, 구성 요소와도 조금 관련이 있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인간성, 직업 능력, 합리적 소비, 부가가치 창출이 있는데요. 경제적 주도성이라고 해서 꼭 돈, 시간, 자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계와 같지 못하는 인간의 사회성, 인간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해야 될 것 하면은 우리가 도덕적인 느낌을 가지고 도덕적 주도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협력과 관련된 부분은 이 경제적 주도성과도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민적 주도성은요, 집단의 규범을 이해하고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행동하는 과정에 대해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의식이라고 하죠. 그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이해하기 쉽고요. 관련 내용은 규칙, 권리, 책임, 소통, 협력, 문제 해결,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우리 문제 해결 학습 또는 사회과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라는 주제가 많이 나오죠. 이 부분을 여기 시민적 주도성과 관련 지어서 설명해 보시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지금 2023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 속에서, 여러 시대적 요구 속에서 자기주도성, 학생주도성은 매우 강조받고 있고 강조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답변 또는 맞는 키워드로서 이것을 꼭 준비해서 무기로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도성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도, 학생주도성, 자기주도성과도, 그리고 자신의 교육관, 교육철학, 학급 운영 방식과도 매우 연관짓기 쉽습니다. 만능 툴로서의 맞는 키워드 제가 오늘 정리해드렸으니까 꼭 사용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예상 문제에 관해서 설명해드려 보겠습니다. 또 영상에서 만나요.